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제가 이 미국과 그리고 북한 혹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들을 강조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현대엘리베이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시면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49,100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 더 올랐어요. 현재 51,200원으로 약간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 역시 현대엘리베이는 최근에 제 투자를 시작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현대엘리베이를 49,100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왜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딱딱딱 집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대엘리베이가 북한과의 그런 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책이 현대엘리베이에 속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엘리베이를 볼 때 결국 거의 유일한 펀더멘탈이 출중한 북한 관련 기업, 남북 경협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거 엄청난 타이틀입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그리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경협이 이제 결렬이 되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왜 실패로 끝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반드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그 연결고리를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이제 본인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조달되는 것이 바로 남북 협력 관계 혹은 북한과 미국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하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의 행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아마 충분히 피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취임식 때도 북한은 매우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선이 되더라도 관광 수익만 개선이 되더라도 북한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콘도를 이제 건설한다던가 혹은 리조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대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과의 협력, 특히나 뭐 관광이라던가 이런 무역 협력 이런 것들을 꽤나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콘도가 들어가든 아파트가 지어지든 주택이 지어지든 부동산이 지어지든 리조트가 지어지든 결국 현대엘리베이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또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엘리베이가 들고 있는 현대아산, 두 번째로는 아난티 정도인데 아난티는 원래 금강산에서 리조트 사업을 했었죠. 근데 북한이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까 아난티에 던져준 것이 사업권 정도를 던져준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엘리베이와 아난티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펀더멘털을 보고 있다면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보고 있다면 현대엘리베이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엘리베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폴란드 3위 건설사인 이제 이알버드와 협력을 통해서 이 모듈러식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매우 빠르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실 모듈러식 엘리베이터는 글로벌에서도 현대 엘리베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듈러식 엘리베이 혹은 모듈러식 주택 건설의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은 이런 식으로 재건을 할 때 혹은 굉장히 빠르게 지어야 될 때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야지만 할 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대엘리베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과의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은 현대엘리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현대엘리베이의 그런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하나 좀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은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1.9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뭐 실적은 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갔었지만 다른 건설 경기가 뭐 적자를 낸다거나 혹은 뭐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난다거나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는 꽤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올해 3분기만 보더라도 작년 3분기에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건설 착공이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라던가 AS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콘도든 리조트든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도 필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AS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뭐 무빙워크든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전부 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질지언정 AS라던가 혹은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건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현대 엘리베이터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을 보자면 주주환원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약 9%. 지금 정도의 그런 주가를 봤을 때는 약 10% 이상의 배당 수익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책정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 10% 가까운 초고배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주주 환원책을 꾸준하게 펼침으로써 2027년까지는 주주 환원책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못 박아놓은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펀더멘털과 성장성 그리고 주주 환원책 더불어서 남북 경협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성장성과 모멘텀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좀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최근에 현대레베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달 말부터는 42,000원 인상됩니다. 24,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국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이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그중에서 모멘텀의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남북 경협, 북한에 대한 그런 협력 가능성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버티포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UAM에 대한 그런 착륙 혹은 이륙 공간을 세워주겠다는 것인데 생각해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건물에다가 UAM을 이런 식으로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건물이 크지가 않죠. UAM을 막 100대씩 주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한 대, 많아봤자 2대 정도밖에 주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효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한 개당 한 대 UAM 정도 그것도 건물 한 대당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 UAM이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과연 유의미한 그 효용을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때 기계체 주차장이 있죠. 건물이 굉장히 작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작더라도 기계체 주차 공간을 통해서 수십 대의 주차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착륙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이 안에 UAM 전용 엘리베이터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것도 모듈러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만 만들어서 모듈러식으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UAM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 놓으면은 공간이 굉장히 작더라도 착륙시키면은 바로 다음 UAM 이렇게 올라오고 또 착륙시키면 바로 다음 UAM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UAM을 통한 이런 도심에 대한 효용성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역시나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먼 미래 그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에도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그런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필승사단 모임이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필사단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수제 육포를 만들어서 저에게 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받았었어요. 이게 두 번째로 받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육포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단연코 1등의 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 이게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이제 우리 지인에게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었는데 역시 굉장히 잘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육포를 선물로 줬어요. 항상 선물을 주실 때 제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선물도 가져오신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그런 멤버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결국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당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필두로 해서도 꽤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배당 정책이 거의 뭐 10%에 가까운 10% 이상의 그런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반기 배당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그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뭐 전에 영상을 분석해 드릴 때는 49,100원이었지만 지금은 51,200원 정도 아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국에는 북한과의 남북 협력을 거의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불 수 있을 경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으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도 만약에 미국과의 북한과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실적과 그리고 시가총액 봤을 때에도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는 심지어 성장성이 있고 주전 환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 남북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현대 아산을 들고 있는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거의 2개밖에 없는 유일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남북 경협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가벼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클 수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발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기업은 변동성이 극소로 작아지면서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라던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 보수 혹은 건설 쪽에서도 국내 압도적인 1등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을 수십 포인트까지 늘리겠다, 50포인트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기술적인 해자를 통해서 이 AI라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다른 엘리베이터 기업들과도 차별화된 강점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압도적인 1등 기업인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고 있는 역시나 강력한 해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든가 혹은 IoT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은 자본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 기업인데 엘리베이터 그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외에는 사실 AI를 필두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엔 높은 기반과 그리고 강력한 사업, 특히나 성장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을 꾸준히 봐야 된다. 물론 건설 관계가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낮아질 경우 현대 엘리베이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건설 관계가 지금 정도에서 바닥을 잡혀야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성장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과의 그런 협력과 혹은 초고배당주로서의 역할,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함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